오늘 방송은 좀 머리가 아픈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3년 석방이 되신 후 지금 1년이 넘었죠. 지금까지도 침묵을 고사하고 계시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전 부총리만 만났을 뿐 그 어떤 인사와 만났다는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내년 총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을 K 미르스부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한 것처럼 덤탱이를 씌우고 자신은 특검에 협조를 하고 감형을 받고 출소한 탄핵. 주범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이 얼마 전에 정책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그 행사의 사회를 누가 봤습니까? 그나마 충신으로 알려졌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줬었습니다. 차경환 전 부총리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엮여가지고 7년 만땅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나온 그런 인물입니다. 왜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국정원 특활비라는 것은요,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다 있었던 일이고 요즘 보시면 검찰의 특활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개 안 해요. 그렇게 따지면 역대 어느 정도도 뇌물죄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현재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경환 전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내년 총선을 치룰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이준석을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고 젊은 벤처 사업가처럼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발을 들여놓기 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락을 싸매고 탄핵을 밀어붙였던 인간입니다. 이후에도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다가 옆 사람 다리를 박박 긁고 귀신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간하고 내년 총선을 거론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깨어있는 보수 우파 국민들의 이해를 살 수 있는지 또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모식당에서 이준석을 만났고 약 2시간 반 동안의 만찬에 이준석 외에도 이준석계로 불리우는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 의원, 구형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등 당내 청년 정치인들도 함께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언급은 일절 없고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상대로 포인트 차이로 어렵게 이긴 것을 근거로 내년 총선에서도 보수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또 이준석은 물론이고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수 진영이 연합군을 구성해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일단 이 대목만 보시면 윤석열 정권과 거리가 좀 있는 인사들을 거론했다는 점, 탄핵의 핵심 주범들은 빠져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탄핵을 찬성한 인물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JBC 뉴스라고 하는 그런 매체 제가 알기로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쪽 매체인 듯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준석, 유승민을 포함 보수 대연합을 역설한 최경환 오늘 좋은 증거 오찬이라는 제목을 걸고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친박계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3일 오천회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사람만 만났는지 다른 친박 인사들도 합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내년 총선과 박근혜 대통령 이근황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 우파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부총리는 이 같은 제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긴 메시지인지 아닌지 이것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재 삼신당의 신호탄인지 등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상황이라면 내년 총선을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질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당연히 여기저기 신당이 창당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다만 최경환 전 부총리의 행보만 보고 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영길의 태블릿 조작 발언부터 오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언, 문용표 전 장관의 행태 등 이런 식으로 추측만 난무한다면요. 진정 대통령을 위해서 가슴 조아리면서 탄핵 무효를 외쳤던 정통 우파 국민들도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의 신음은 왜 갈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입지도 점점 불안해지고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탄핵 정국 당시 변전했던 인사들은 박 대통령께서 배제하고 계시다. 개인적으로요, 한번 배신한 인간들은 또다시 배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면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으로 인해 신당 창당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태블릿 조작이 공론화되면서 그 무기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의 송영길이가 들고 춤을 추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장을 조심스레 정리하셔서 국민들 앞에서 주셔야 국민들도 어떤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요. 마지막으로 차경환 전 부총리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경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개인적으로 경산청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사선에 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역임한 만큼 개인적인 욕심은 없다. 그러시면서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책임을 마다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차경환 전 경제의 부총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맞주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억울하게 탄핵되시고 구속이 되신 그 본질을 짚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로서 그래야 비겁한 행동이 아닌 거죠. 내년 총선 중요하죠. 총선에 승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반 이상이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계시는 탄핵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께 알려야 또 그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지지를 받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 후가 무엇인지 또 자신이 뱉은 말의 책임을 져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해봅니다.